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 그리고 생물 정보학에서의 NGS를 통한 데이터 생산, 그리고 석사 과정 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시각화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해온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점을 보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교통, 과학, 날씨, 그리고 자본, 통계, 자연, 그리고 좌표 같이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습도, 날씨, 기온 등과 같이 작은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여기서 날씨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파악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자료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는 아무리 중요한 자료라고 해도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료를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측 그림은 R 프로그램인 ggplot에서 바 차트, 그리고 박스 플롯, 파이 차트를 구현한 것입니다. 해당 그림들은 데이터를 그룹을 비교하고 싶을 때, 그리고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등등,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전체적인 양상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힙맵이나 스캐터 플롯과 같이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샘플별로 샘플이 있고, 각 셀에서 샘플 간의 카운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거 샘플 전체를 히트맵을 통해서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산점도 같은 경우는 샘플 전체의 X축과 Y축에서 수치를 나타내서 어느 정도의 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속성 값을 부여해서 속성의 값을 산점도의 점 크기를 키우는 방식에 활용하는 버블 차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지도에 데이터를 입히는 지오 차트와, 그리고
점과 점 그리고 점 사이를 잇는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도 시각화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포맷만 알면 자바스크립트든 R이든 파이썬이든 해당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맷에서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이든 이제 제이슨 형식이든 그리고 이 형식만 시각화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R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시각화는 바이오인포매틱스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저는 웹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성을 고려해서 자바스크립트 기반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D3를 활용한 시각화를 다룰 수 있게 몇 가지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D3를 활용해서 이제 바플롯과 박스플롯을 그리는 그렸고 네트워크 하는 방법인 포스트 레이아웃과 밑에 히트맵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생산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직관성을 높인 시각화가 필요해지게 되었는데 이제 해당 그림은 일루미나에서 가져온 그림이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기기들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기들을 바탕으로 기가베이스당 가격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가베이스당 속도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품질 좋은 시퀀스 데이터가 빠르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앞의 그림과 연결지어서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빠르게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중요한 연구 성과들의 축적으로 NCBI의 SR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스터디들을 데이터에서 선별하고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CBI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DB화하여 저장하고, 그리고 DB에서 연동하여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컴퓨터를 활용한 분석 자료를 SQLite 3와 웹 프레임워크인 장고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D3에서 어떻게 부른 데이터와 연동할 것인지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해온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라비놉시스 호르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페디그리, 그리고 네트워크 등에서 시각화에 관련된 공부를 했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리고 DB화한 부분을 시각화를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호르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왼쪽의 워크플로우에서 NCBI에서 SRA 데이터를 모으고 내려받고, 그리고 벌크 데이터를 내려받았고, 칼리스토와 HR을 통해서 매핑된 데이터를 TMM 값으로 노멀리제이션 하고, 그리고 전체 발현값 매트릭스와 랜덤 포레스트 분류를 통한 유전자 발현값 매트릭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네트워크 데이터인 인터랙톰 데이터와, 그리고 테어, 맨맨, 캐그와 같은 어노테이션 정보를 함께 DB로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기반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D3를 통해 박스플롯,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어노테이션 테이블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우측은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시켰을 때의 모습이고, 몇몇 트랜스크립트 아이디들을 검색하면 발효값이 박스플롯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측에서는 발현값들을 설명하는 어노테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페디그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소이베이스에서 콩 품종 개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소이베이스라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콩 개보도를 활용해서 표를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품종을 서치 컬티버에 검색할 시 해당 품종을 만든 페런츠를 확인하고, 페런츠들의 페런츠, 그러니까 검색 품종의 조사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개보도를 작성했습니다. 이 작성 개보도는 D3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놉시스에 대한 인터랙톰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랙톰 정보를 유전자와 유전자 간 링크 형태로 제공하는 아라넷2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전자를 검색하면 해당 유전자와 연관 있는 주변 유전자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D3의 포스트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의 시각화를 접해보면서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의 변환,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이제 연동하는 경험, 그리고 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각화에 기능을 추가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앞선 데이터를 다루고 DB를 구축하고 시각화하는 경험을 발판으로 프로테옴 데이터를 DB화시키고 시각화하려고 합니다. 또 프로테옴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API화하려고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하나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인데요. 컬럼이 130개나 되고 데이터의 사이즈도 커서 조금 해석하는데 힘이 들지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를 해당 그림은 만들려고 한다고 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API는 힙맵,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애널리시스 그림과 같이 백엔드 시스템을 통해 앞의 API를 제작하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시각화를 앱이나 했는지 사물 인터넷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같은 추가로 곳에 프로테옴 데이터 관련 네트워크, 그리고 클러스터 관련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림들을 API로 만든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시각화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리액트를 활용해서 API 형태로 연동된 프로테옴 데이터를 리액트에서 시각화 코드 D3를 통해 작성된 시각화 코드와 연결해서 웹페이지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라고 함은 한 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그림이 나타나고 그림과 그림 사이에 동적인 연결이 가능한 그런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테옴에 관해 이제 조금 그 영역이 좀 지노믹스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테오믹스에 관해 조금 이론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통계적 방법을 그 몇몇 부분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응용하고 사용하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프로테옴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서 데이터를 불러들일 때, 그러니까 시각화나 API를 사용해서 연동시킬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고, 추가로 대시보드를 제작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또 디자인할 때 감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테움 이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테움 그 아웃풋 파일이 사이즈도 크고 컬럼도 많고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그런 파일에서 이제 기관에 따라 진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종에 대해 스피시즈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스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분석하기 전에 레이블을 태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에 따라 그 아웃풋 데이터의 분석법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이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 부분은 해당 데이터를 DB화시키고 그리고 정보를 호출을 하면서 값을 제공받을 때 imputation missing value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normalization을 사용하는 방식이 퀀타일 normalization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때 이것을 DB에 구현하기 위해서 이 R 프로그램인 메타보 어널리시스트에서 해당 공식의 커맨드 라인 부분을 좀 타이핑 해가면서 쳐가면서 공부해 나가면 구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프로테움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서 좀 로딩이 연동하는데 로딩이 오래 걸리거나 좀 웹페이지에 버벅임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설비를 증강해서 좋은 서버를 갖추는 것과 그리고 제가 numpy 어레이를 다루면서 배열에 대한 이해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면서 하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만드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열 몇 개씩 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다섯 개 아니면 두 개, 세 개씩 조금씩 동적인 연동을 해보면서 이제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방식이 좀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러한 시각화 코드들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사용 시 함수들을 사용할 때 좀 이런 대시보드에 사용된 함수들을 한번 보면서 공부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은 대시보드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감각이 부족한 부분은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만틱 UI나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UI 기능을 활용하면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API도 그렇고 리액트도 그렇고 직접 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리액트를 시작해 보면서 차근차근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테움 스터디와 앞으로 해나갈 방향과 해나가면서 조금 보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배워야 할 점들이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이론적인 부분과 컴퓨터 코딩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다른 분들이 추상적인 것들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기술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나 리액트 그리고 API를 함께 활용하는 부분은 좀 반복적으로 다루다 보면 정상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